이 아름다운 곳, 여기가 바로 아마존의 심장부입니다. 딱 보면 정말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지상낙원 같지 않나요? 그런데 1955년에 이 낙원에 대한 여행기가 나왔는데 제목이 슬픈 열대였어요. 슬프다니? 대체 이 지상낙원에서 뭘 봤길래 슬프다고 했을까요? 이 역설적인 제목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죠. 1930년대 아직 미지의 세계였던 이곳으로 뛰어든 한 젊은 인류학자, 바로 클로드 레비스트루스입니다. 이 여정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. 이 연대표를 보면 그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죠. 모든 건 1935년에 시작돼요. 그가 브라질로 떠나면서부터요. 그리고 2년 뒤부터 본격적인 아마존 현장 연구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이 모든 경험이 응축된 책, 바로 슬픈 열대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. 그때 서구 사람들한테 아마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? 그냥 원시, 그 자체였어요. 시간이 멈춘 곳,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잃어버린 세계 같은 거였죠. 레비스트로스는 바로 이 뿌리 깊은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의 여정,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건 바로 아마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. 그가 직접 가서 본 세상은 서구인들이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. 뭐랄까 혼돈? 전혀요. 오히려 그들만의 정교한 논리와 구조를 가진 아주 질서정연한 마을이었습니다. 이 모습 좀 보세요. 이게 그냥 모여서 불 쬐는 걸로 보이시나요? 아니에요. 이건 복잡한 사회적 유대, 또 그들만의 의례,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이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모습입니다. 레비스트로스는 바로 여기서 살아 숨쉬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본 거죠. 특히 그가 깊이 연구했던 새 부족이 있는데 특징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. 카드베어족은 아주 정교한 기하학적인 문신으로 사회계급을 표현했고요. 보로로족은 아예 마을 모양 자체가 그들의 우주관을 담고 있는 동그란 바퀴 모양이었어요. 남비카라족은 또 맨 땅에서 자면서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삶을 살았고요. 어때요? 다들 서구 문명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자체로 정말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사회들이 야만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는 다른 사회라면 그들만의 논리, 그들만의 균형, 그들만의 문명을 가진 그런 사회라면 어떨까요? 이 질문 하나가 말 그대로 인류학 전체의 판을 뒤흔들게 됩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바로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거대한 신화가 깨지는 순간 레비스트로스의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두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왼쪽이 기존의 서구적 관점이에요. 모든 걸 위아래로 나누죠. 문명은 우월하고 야만은 열등하다. 진보는 좋은 거고 원시는 뒤처진 거다. 이런 식이었어요.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. 바로 오른쪽이죠. 모든 사회는 비교할 수 없다. 즉,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화 상대주의의 핵심입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모든 사회는 그 자체로 완결된 전체이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어떤 사회도 미개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사회는 그 사회 나름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왜 제목은 슬픈 열대였을까요? 도대체 그가 느낀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? 이제 그 진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레비스트로스가 발견했던 세계,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. 환경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회. 기억나시죠? 그런데 바로 그 세계를 이런 것들이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. 진보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요.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목격한 비극의 실체였습니다. 소위 문명화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수천 년 이어온 삶의 방식이 강제로 바뀌고 그들의 정신세계, 언어, 신화가 하루아침에 파괴됐어요. 공동체는 무너졌죠.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?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. 과거의 세계로도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세계의 완전한 일부가 되지도 못한 채 그 경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. 레비스트루스가 느낀 슬픔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여기서 레비스트로스는 정말 역설적인 통찰을 내놓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
어쩌면 진정으로 야만적인 행위는 자신의 문명이 우월하다는 이름 아래 다른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.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? 자, 이게 벌써 7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? 레비스트로스가 남긴 유산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그의 생각은 그야말로 사상의 혁명을 일으켰어요. 첫째, 문화상대주의. 어떤 문화도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. 둘째, 원주민 인권. 그의 연구는 이후 원주민들의 권리와 땅을 지키려는 운동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환경주의. 지금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통 생태 지식의 가치를 그는 이미 이때 꿰뚫어 본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인류학 자체를 바꿔버린 구조주의까지. 정말 대단하죠? 결국 그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.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건 없애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요.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. 하나의 문화가 사라질 때마다 인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.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? 그의 여정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